자, 반갑습니다. 대가들의 성명석 소장입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이대리 TV 2020년 하반기 특집 방송으로 이 방송은 마련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입니다. 수요일 밤 11시에 성 소장이 진행하는 그날 이후, 더 데이 애프터, 이런 내용을 가지고요. 또 오늘 주어진 1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에서는요, 오늘 드디어 대통령 선거 개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시각으로 오늘 밤 한 자정쯤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미국 시간으로 따지면 새벽이 되겠죠. 그래요. 지금 현재는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아직은 누가 대통령이 당선될지는요, 그 아무도 모릅니다. 그쪽은요. 어쨌든 미국 사정입니다. 누가 되든 일단은 불확실성 하나는 걷어내는 거고요. 자, 우리나라에도요,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래요. 지난 시간에 2회 때 제가 방송에서요, 대주주 양도세 그 부과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청자 한 분이 좀 약간 정치적인 색을 좀 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하고 그리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요. 이건 경제TV고 주식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언급을 해서 좀 표현이 좀 과하시면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가장 중요한 건요. 안 보면 돼요, 저를. 자, 그래요. 채널 끝까지 보신 거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끝까지 보신 거예요. 자, 당정청이라고 그래요. 당정청. 그러니까 당은, 그러니까 집권당이니까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정부, 청와대, 이거를 줄여서 당정청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저한테 여쭤보더라고요. 당정청이 뭐예요? 그러시길래.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조율을 하다가 끝내, 결국에는 10억으로, 제가 얘기했잖아요. 맥시멈이라고. 10억으로 일단은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3억으로 낮추지는 않겠다라고 얘기했죠. 물론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자리는 그 나라 살림을 책임지잖아요. 그 세금을 걷어서 나라 살림을 하시는 우리 장관님, 홍남기 장관님 입장에서는 매우 힘이 드시겠죠. 집안으로 따지면은 엄마잖아요. 아내고. 그래서 신랑은 벌어오는 거 하나도 없는데, 그렇죠. 자꾸 여기저기 써야 된다고 손만 내밀면 아무래도 화는 나시겠죠. 그러나 주식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피해를 주면 안 되죠. 그로 인해서 나는 100만 원, 200만 원 가지고 주식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있죠. 왜냐하면 3억 정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요. 그냥 막 투매를 해버리게 되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도 같이 급락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식이라는 건요. 떨어질 때는 참 쉽게 떨어지는데 오를 때는 참 힘겹게 오르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요.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 2023년부터 시행될 주식 양도 차익 비과세 기준이라는 건데 처음에는 이제 우리 홍 장관님께서 2천만 원 이러셨다가 우리 동학개미 분들이 막 화를 내니까 그래 알았어 5천만 원 이렇게 됐죠. 사실 10억이든 3억이든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2023년도에 양도차익 비과세 기준이 5천만 원이니까 1년에 5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제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20%에 대해서 세금을 뗍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이제 그때 가서 좀 조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 사실 모르겠어요. 이렇게 따진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오히려 그걸 빨리 도입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자, 그리고요, 우리 홍남기 장관님께서 사표를 제출하셨죠, 청와대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님은 아니다, 잘하고 계신데, 화는 나시겠지만, 그렇게 이제 반려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홍 장관님께서는 또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 기자님들이 참 질문을 예리하게 해요. 그래서 반려하셨다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못 들었어요. 이러셨다 그러고. 그런데 장관님께서, 어쨌든요, 다음 차기 인사청문회 끝날 때까지 아주 업무에 충실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화는 나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누구든 간에 저도 조심을 합니다만 하여튼 그런 관직에 계신 높으신 양반들은요. 기자분들이 어떤 질문하더라도 국민들을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되죠. 그냥 끝까지 지켜주시고 한 가지 가시기 전에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잘 보세요. 장기 투자 소득, 그러니까 장기 투자자한테는
소득, 그러니까 감면, 우리가 부동산을 보유하게 되면요, 장기 보유자는 세금 공제를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아파트를 30평짜리 사는데 뭐 20년 동안 살았다 그러면 나중에 팔 때 세금 공제를 받잖아요. 근데 이제 주식도 마찬가지죠. 장기 투자자일 경우에는요, 뭐죠? 세금을 좀 감면해 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 장관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다. 그러면 이거는 조세회피가 발생할 수 있다. 돈 많은 고소득자는 돈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하기 때문에 단기 투자는 개인이 하고 장기 투자는 돈 있는 사람이 하기 때문에 소득에 비해서 우대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거는 어떤 자본의 동결 효과도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뭐 문제는 이 사람들이 장기 투자자로 일부러 변경을 해서 그래서 조세회피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거 있어요. 직장인들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직장인들은 주식을 하시면서 요즘 은행 이자 안 주잖아요. 그래서 적립식 장기 투자자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월급을 300만 원 받으면 이것 띄고 저것 띄고 뭐 관리비 내고 뭐 이자 내고 애들 학원비 주고 남는 돈을 우리는 가처분 소득 이렇게 얘기해요. 가처분 소득. 예. 거기서 조금 여유가 남으면은 뭐 한 10만 원, 20만 원 남으면요. 어떤 A라는 종목을,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한 주당 5만 원이다 그러면 매달 두 주씩 10만 원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계속 적립식으로 사시는 투자자들이요,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을 정부 관계 당국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30억 가지고 주식하는 나름대로의 큰 손이다라고 생각하면요, 장기할까요? 아니죠. 단기 투자자입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대한민국의 개인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이델리 가족 여러분,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로또에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20억을 딱 받았어요. 그러면 뭐 하실래요? 그랬더니 건물 사갖고 세나 받죠. 여러분, 그거 힘든 거예요. 자,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나이 먹고 뭐 퇴직금 받아서 할 거 없으니까 뭐 공기 좋은 데 가서 텃밭 일구면서 농사지면서 살든지. 두 번째, 그냥 뭐 퇴직했으니까 조그만 식당이나 프랜차이즈점이나 하나 차려서 하지. 그 제일 힘든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제일 힘든 거는요, 나이 먹고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농사, 두 번째 그저 식당이에요. 그래요. 자, 그런데요, 저는 정말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자, 그래요. 20억이 당첨이 됐으면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건물을 안 사고 주식을 한다라고 하면 가정하에, 그럼 20억에 10억은 삼성전자 사고 10억은 예를 들어서 SK 하이닉스 사서 가만히 들고 있을까요? 그러진 않겠죠. 여러분, 정말 돈이 있는 분들은요, 저도 수천 명을 만나봤지만 그분들은요, 단기합니다. 단기 투자자지, 장기로 하는 분들은요, 거의 눈을 씻고도 볼 수가 없었어요. 장기는 누가 한다? 여러분들이 하는 거죠. 왜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자예요? 물론 직장인들이 가처분 소득에서 조금 남은 것을 주식을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개는 물렸잖아요. 대개는 고점에서 물려서 때 아닌 장기 투자자로 돌입을 하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주식을 제가 칠판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 주식을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아니죠. 그분들께서, 정부에서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을요, 혹시, 이거를 불로소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것저것 뉴스를 뒤져보다가, 보니까요, 모 경제TV에서, 거기서 이제 한번 그 방송, 그러니까 신문인가 방송인가 기억은 안 나는데요. 하여튼 봤어요. 거기서, 불로소득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주식하실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이 회사에 대해서 철저하게 어떤 그 회사에 대한 어떤 재무제표라든가 모든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시장 상황 보고, 섹터 보고, 그 다음에 뭐 봅니까? 그리고 또 차트 보고, 일봉, 주봉, 월봉 다 보고, 연봉까지 다 보잖아요. 그래서 꼼꼼하게 생각해서 지금 현재 가격, 그 다음에 BPS, PBR 다 본 다음에 옳거니 이제 이렇게 매매를 하자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서 매매를 하시죠. 그러지 않죠. 그냥 방송 보고 뭐 좋은 거 없나 하다가 가끔 문자 오고 그럼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볼 때 여러분들은요, 불로소득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주식을요, 정확하게 한다라고 그러면 정말 힘든 거거든요. 이건 절대 불로소득이 아니에요.
주식은요. 제가 상단에 뭐라고 쓰냐면요. 주식은요. 동반하는 게 있어요. 극심한 스트레스를 동반한다는 겁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는요. 내 몸에 만성염증을 일으켜서요. 종단에는 뭐가 생겨요? 예, 그래요. 예, 암으로 돌아가실 확률이 커요. 뭐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려봤어요. 주식은요, 항상 변동성이 있어요.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림을 반복한다. 그런데 뭐는, 예, 제가 잠깐 여기다가 예, 표시를 좀 잠깐 해서 제가 할게요. 자, 잘 보세요. 부동산은요, 부동산은 그냥 이렇게 계속 간다고 그랬죠. 부동산은 그냥 올라가요. 똑같은 자산인데 부동산은 그저 올라가요. 왜 올라가요? 이때 1억 했던 게 이게 1억 했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3억이에요. 그죠? 1억 했던 부동산이 5년 됐는데 3억이요. 아니죠. 돈 가치가, 화폐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5년 전에 1억과 5년 후에 1억의 차이는요, 엄연히 다르다는 거죠. 맞죠? 그래서 부동산은 여하튼 이렇게 갑니다. 부동산은 여하튼 이렇게 가는데 제가 그리는 건요. 주식만큼은 그러지 않다라는 거죠. 주식만큼은.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주식은요. 바닥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요. 바로 공포심이죠. 예, 그리고 고점에서, 그러니까 주가가 어느 정도 올랐으면, 가끔 이제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을 4만 원에 샀는데 6만 원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2만 원 수익이 났기 때문에 빨리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데 자기 혼자 생각하는 거죠. 야, 이거 10만 원까지는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근거로? 무엇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한 수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이 회사가 10만 원 갈 거라는 어떤 정립, 기준과 원칙이 있지 아니하고 그저 혼자 생각으로 그걸 껄껄껄껄거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주식은 결코 여러분들한테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조금 오르면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요. 고점에서는 저렇게 탐욕을 느끼죠. 그래서 야, 4만 원에 샀는데 6만 원까지 갔어. 아,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 이런 젠장. 그러고서요. 그렇죠. 갈 거야 라고 하는데 조정을 주더니 다시 밑으로 빠지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또 공포심을 느끼는 겁니다. 실제 과천에서 일어났던 사건 있잖아요. 비지찌개집 예, 사장이 2억 보증금 빼서 가게 정리하고 주식을 샀어요. 근데 예? 어떻게 했어요? 10배 갔거든요. 여러분 2억에 10배면 얼마인지 아세요? 그래 20억이죠. 그래요. 계속 팔으라고 그러는데 안 팔았죠. 그때는 그랬어요. 막 점상 날아갈 때였으니까. 근데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상한가 제한폭이 15%였을 때 주가가 쭉 밀려버리네요. 오, 그래요. 그러다가 또 반등 졌다가 내렸다 했죠. 그래서요. 2억에 샀던 10배 갔던 그 주가가 다시 본전이 됐어요. 2억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아주머니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 그래요. 정신병원에 갔어요.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20억 벌었다가 2억 갖고 20억 벌었다가 다시 2억 됐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될까요? 그래서 기준과 원칙이 없으면요. 이거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나는 끝까지 견뎌내고 참아냈어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몸에 만성염증을 일으키면서 끝까지 참아왔건만 다시 고점으로 올라가자. 이때 또 변심하죠. 그죠? 에? 마음이 싹 바뀌어요. 그죠? 그래서 다시 야, 직전 고점 뚫겠지. 한번 갔다가 내려서 조정 뒀는데 가겠지. 웃기지만 다시 떨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공포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고서 다시 예, 탐욕의 시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간단하다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간단해요. BPS만 보면 돼요. BPS. 예, BPS. 그죠? BPS만 보면 돼요. 알겠죠? BPS. 예, 그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잘 보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주식이 물론 이제 어디서 그냥 귀동량 얻어서 대충 그냥 주식을 하시는 분들한테 그분들이 이제 고관대작이나 그 관계자들 정부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을 쳐다볼 때는 야, 그거 저 사람 이제 거저보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떤 그런 과정, 그죠? 제가 여기다가 뭐라고 썼냐면요.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시행착오를 막 겪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겪는데 필요한 건 뭐예요? 돈이죠. 바로 커다란 손실이죠. 그래서 제가 홍남기 장관님한테 말씀드린 건 저번 주에 다른 거 없어요. 이 개인 투자자가 아무것도 모르고 야 간다더라 이랬대더라. 그리고 뉴스에서 동학개미 막 이러니까 막 죽창 들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동학개미 어쩌고 저쩌고 동학개미가 다 올렸네. 뭐 얼마큼 수익 났네. 뭐 40%가 났네. 50%가 났네. 이런 얘기 나오니까 내가 안 하면 내가 주식을 하지 아니하면 나는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바람잡이 우리 공영방송이죠. 그런 데서 나오는 뉴스를 보고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어떤 시행착오를 거쳐서 커다란 손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한 2억, 3억을 돈을 엄청나게 손실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돈 다 잃고 그거를요 세상 말로 오링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저기 얘기해서 아버지한테 무릎 딱 꿇고 아버지 2천만 원만 저한테 보태주시면 지금부터 정신 차리겠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을 받아서 주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을 10억에서 3억으로 딱 떨어뜨리다 보니까 10월 달부터 졸졸 내려던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게 시행됐다라고 그러면요. 제가 정말 저는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요. 반토막 되는 거라니까요. 그건 상식이에요. 주식을 모르신다며. 그럼 떨어지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분들도 피해인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시행착오 거쳐서 이제 2천만 원 갖고 이제 간신히 뭐 한 200, 300씩 돈을 벌어. 그리고 그 간신히 좀 먹고 사는데 그분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시행착오. 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잘 봐요. 시행착오를 거쳐서 여러분들이 시행착오를 거쳐서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는 게 뭐냐면요. 그거를 성향 이렇게 얘기해요. 네? 내 성향은 어떻게 되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시행착오를 거쳐서 나는 주식 투자에 있어서 내 성향은 뭔가 그러면 첫 번째 나는 단기 투자자야. 나는 중기 투자자야. 나는 장기 투자자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요. 이거 거짓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기 투자자들한테 세제 혜택을 줘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일부러 장기 투자로 변경해서 조세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고소득층에게 감세 혜택을 준다. 여러분 그들은요 단기 투자자죠. 그들은 절대 장기 투자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성향이라는 것 자체가요 이게 좀 어폐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거 봐요. 자 어떤 거쳐서 그러니까 어떤 그 시행착오를 거쳐서 내가 2달을 물렸냐 아니면 2년 동안 물려 있느냐 이건 거 차이지. 여러분 단기 투자자가 있고 중기 투자자 있고 장기 투자자가 있다고요. 그거는 진짜 적립식으로 내 갖춰본 소득에서 어떤 한 종목을 보고 앞으로 성장성 미래를 보고서 한 20만 원씩 고정적으로 사는 직장인들이 되게 많아요. 그분들한테는 세금을 한 푼도 떼어서는 아니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요. 아니 상식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내가 성향이 어디 있어요? 성향이라는 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그만 쇠뇌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단기 투자자예요? 중기예요? 장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간단해요. 잘 봐요. 나는 장기 투자자야.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했어. 그래서 몇 년 갖고 있을 건데 2년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근데 갑자기 팍 치솟아 올라요. 그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2년 후에 팔 거라니까 라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쭉쭉쭉 가다가 쭉 빠져서 다시 여기까지 왔어요. 아까 얘기한 거 2만 원짜리가 10배 갔다가 다시 2만 원 됐어. 이걸 보고서 나는 장기 투자자니까 여기서 매도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중기가 됐든 여러분 목표가가 있어요. 내가 사야 될 매수 시점이 있고 목표가가 있는 거라고. 그거를 뭐라고 그래? 기준이라고 그러고 또 이거를 다른 말로 원칙이라고 그러는 거지. 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리고요. 잘 보세요. 1,000원짜리 이하 종목은 하시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증거금 100%짜리는 하시면 안 돼요. 증이라고 써 있잖아요. 증은 뭐예요? 증할 게
있더라도 이 종목은 해서도 안 된다. 그 뜻이 증거금 100% 이 얘기입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동학개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지만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향이라는 거는 다 뭐요? 뻥입니다. 성향이 어디 있어요? 성향이 어디 있어요? 그거는 그들이 만들어낸 쓸데없는 이야기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자, 보겠습니다. 자, 기준과 원칙 BPS예요. 자, 이렇게 됐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여기서 그려볼게요. 주식은 이렇게 간다니까요. 오, 됐죠? 오, 고마워요. 잘 봐요. 우리가 BPS가, 그죠? 자, BPS는 뭐라고 그랬어요? 청산가치라고 했어요. BPS는 저 여기다 쓸게요. 예, 청산가치. 청산가치. 고마워요. 근데 갑자기 웃음이 나오는데 왜 웃음이 나오냐면요. 저번 주 제가 방송 수요일 날 했던 것보다 훨씬 커졌죠. 그죠? 예, 칠판이. 예, 전자칠판이요. 엄청나게 한 3배 정도가 확 커졌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단정히 이렇게 양복 입고 단추 하나 딱 잠궜는데 이거를 손을 딱 들이대면요. 이게 단추가 터져 나가려고 그래요. 이거 풀으면 또 배가 보일 것 같아서 안 되고요. 저는 숨겨됩니다. 철저히. 잘 보세요. 야, 그래요. 날로 발전하는 이데일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저 처음 봤어요.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자, 봐요. BPS가 청산가치예요. 저쪽에다 써야 되는데 이제 팔이 안 닿아요. 자, 청산가치 아시겠어요? 자, 동학개미 여러분들이나 주식의 주자도 모르시는 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돈만 가지고 그저 귀동량으로 TV 채널 돌리다가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천박한 투자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니까. 하기 전에 생각을 해봐요. 내가 어떤 주식에 대한 기준, 원칙, 내가 정확하게 기준을 잡고 조심스럽게 조금씩 매매를 해 나간다면 그게 고상한 투자자인 거지. 예? 뭐 인생 뭐 있어? 뭐 그냥 뭐 짧고 굵게 사는 거요? 그러긴 해요, 주식이. 예, 짧고 굵게 살기도 하고 뭐 가늘게 뭐 저 조금씩 먹고 길게 가기도 해요. 그러나 여유가 있어야지. 알아야지. 알아야 면장을 하지. 글도 못 쓰고 신문도 한 자락 읽지도 못하는 까막눈이 뭔 면장을 한단 말이오. 어? 그렇죠. 잡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BPS라는 게 있는데, 예? BPS가 이렇게 보자. BPS가 1,000원짜리면, 오케이. 예. 목표가는 2,000원이에요. 응? 자, 다시 1,000원이잖아요. 그러면 목표가는 2,000원이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을 BPS라고 재무제표에 나와 있거든요. 그거 대비 지금 현재 위치 내가 어디에 가 있는지를 보시란 말입니다. 그거를 보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그릴 테니까 잘 보세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요. 내 말을 못 알아들을 정도면 주식을 한다라고 그러면 그건 웃긴 거야. 코미디지. 자, 이렇게 갔다가 갑자기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죠. 그죠? 다시 한번 그릴게요. 자, 아주 정확하게 그릴게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 잘 보세요. 되게 재밌어. 자, BPS가 청산가치인데 2,000원이었어. 2,000원. 자, 다시 볼게. 여기가 2,000원이요. BPS가. 그러면 무조건 4,000원이야. 오케이. 4,000원이야. 다시 2,000원까지 다시 내려가거든. 그랬다가 다시 4,000원이 되는 거야. 이거는 대주주 지분이 당연히 20%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아니 되는 거야. 대주주 지분이 20% 이하인데 장부가 끝내주지. 그럼 이제 큰손이 같이 개입된 거고. 자, 그리고 이 BPS가 2,000원이면 얼마라고? 4,000원인데 갑자기 여기서 쭉 치고 올라가더니 얼마가 되냐면 8,000원이 되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때 이 부분에 장부를 보면 바뀐 거야. BPS가 이때는 이제 바뀐 거지. 뭐라고 바뀐 거예요? 4,000원 이렇게 바뀐 거야. 그럼 8,000원 다시 4,000원. 8,000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이거지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요, 주식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되게 어렵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고 있더라.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BPS 대비 딱 2배만 계산을 해보자. 그래서 거기서 멀어져 있는 종목들은요, 절대 손 대지 마세요. 그렇게 매매를 하면요, 한 달에 2천만 원씩 벌 수 있어요. 1억 갖고. 진짜라니까요. 예, 여러분들 들어와 보세요. 제가 사실 이 방송에서 뭐 광고를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광고하는 게 아니라 실제 계좌를 여는 거잖아요. 제 계좌가 아니라 실제 제 얘기 듣고 매매를 한 사람 거를 듣는 거예요. 잘 들어요.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화면 바꿀까요? 재미없으니까. 그래요. 자, 이렇게 바꿀게요. 하얗게. 그래요. 그리고 색깔도 바꿀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색깔, 그렇죠. 빨간색을 좋아하죠. 그래요. 오, 됐어요. 빨간색 나왔어요. 여러분 잘 봐봐요. 되게 재밌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무슨 뭐 이상한 거 그려놨어요. 이게? 그래요. 잘 봐봐요. 예, 그래요. 미안해요. 이 소리는 안 들어가겠죠. 그죠? 이게 칠판이 크니까요. 제가 자꾸 몸을 이동하게 돼요. 괜찮아요. 콘서트도 아니고. 여러분 이렇게 보자고요. 자, 1달러에, 1달러에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냐면요. 1,000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건들면 안 되는데 1,000원 아셨어요? 자, 1,130원 이러지 않나요? 그러니까 1,000원대잖아요. 그래서 1,000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요. 얘는요, 뭐예요? 미국이죠. 예, 미국. 얘는요, 한국이에요. 한국. 자, 그리고 다시, 자, 1달러에, 여러분, 이번에 1달러에 일본 돈은요, 100엔이에요. 100엔이라고 그래요. 100엔. 오케이, 100엔이라고 그래요. 그래요. 다시 한번 쓸게요. 얘는 미국이고요. 얘는 미국이고, 얘는 일본이에요. 일본. 자, 이거는 그냥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빨리 이해가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한국은 미국보다 몇 배 못 사냐면요. 1,000배 못 살아요. 이렇게 생각해 봐요. 일본은 미국보다 몇 배 못 살아요? 100배 못 살아요. 그러면 우리는 일본보다 몇 배 못 살아요? 10배 못 살아요. 이렇게 생각해 봐요. 아니잖아요. 잘 살잖아요. 예, 그래요. 확인해 봐요. 지표를. 자, 그래요. 그 선진국이 우리하고 GDP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그래요. 자, 오케이.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이걸 우리가 환율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미국에서 계속 지금 그저 팬데믹 코로나로 인해서 확진자가 막 하루에 10만 명씩 늘어나니까 물론 이제 재정 정책 펴고 이제 막 국민들한테 돈을 막 풀죠. 그죠? 돈을 시중에 풀어버리면 달러를 막 찍으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우리나라 돈이 지금 1,100원대, 1,130원대인 거지. 원래 원칙대로 따지면 그게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돈을 막 찍어대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반대로 우리나라 가치가 그렇죠? 오르는 거죠. 그죠?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호가창을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호가창. 우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어디 이제 식당에 가면은 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죠? 54000 이렇게 써놨어요. 60000 이렇게 멋지게 써놨어요. 그리고 만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뭐죠? 54,000원, 6만원, 15,000원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해요. 자, 뒤에 공 3개를 떼면 똑같은 겁니다. 뒤에 공 3개를 떼면 똑같은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호가 주문창을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뭘 이야기할 거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정말 재밌어요. 10,000원을요. 여기다 쓸게요. 10,000원이에요, 10,000원. 10,000원을 누가 이제 우리가 삼형제, 5남매요. 삼형제 누나 2분. 자, 삼형제인데 형아가 큰 형아가 둘째 형아한테 10,000원을 줬어요. 그래서 동생하고 똑같이 5,000원씩 나눠 가져라고 줬어요. 그러면 10,000원을 반으로 가르면 얼마예요? 그렇죠? 5,000원이죠. 그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큰 형아가 둘째 형한테 밑에 동생한테 야 동생하고 똑같이 5,000원씩 나눠 가져 하고 딱 10,000원을 주면요. 둘째 형은 절대로 5,000원씩 나눠 갖지 않고요. 자기가 8,000원 갖고 나를 2,000원 주더라고. 저는 분명히 봤어요. 그러다 이제 누나가 큰 누님이 야 너네들 둘이 집 보면서 재밌게 놀아 그러면서 5,000원을 주고서요. 반반씩 나눠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얼마예요? 2,500원이 되겠죠. 그런데 큰 누나가 줬는데요. 둘째 형은요. 5,000원 받고 지가 4,000원 먹고 나를 1,000원 주더라고.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요. 제가 집에서 막내거든요.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그래서 연락 안 하고 지내요. 자, 고마워요. 잘 봐봐요. 잘 들으세요. 그럼 2,500원을 반으로 가르면 얼마일까요? 그렇죠. 1,250원이에요. 잘 들어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서 숫자를 2가지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단은요, 250이라고 그러고요. 상단은 750이라고 그러자고요. 자, 지금부터요, 숫자의 마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요, 무조건 외워야 돼요.
주식하지 말고 멈춰봐봐. 내 얘기를 듣고 해봐봐. 그럼 재밌다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인생을. 이거 잘 배우면요. 그냥 평생을 자 늙어 죽는 그날까지요. 그냥 손가락만 움직일 힘만 있으면 먹고 사는 건데 왜 자꾸 귀동냥에서 문자 보고 카톡 공짜. 야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어째 이렇게 참 세상을 쉽게 볼까. 그러면 안 되죠. 잘 보세요. 250, 750, 250, 750을 잘 보시고요. 여기까지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1,000원에서 5,000원을 반 가르면 얼마다? 2,500원. 야, 잘했어요. 그 정도는 아시네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뭘 하자고? 지금 우리는요, 암산이 아니잖아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럼 5,000원하고 10,000원 사이를 반으로 딱 가르면 얼마일까? 그러면 자신있게 나와야 되죠. 7,500원. 이렇게까지는 나와야 돼요. 아셨죠? 여기까지는 뭐로? 생각으로 가능해요. 그러나 지금부터는요, 누구한테 물어보냐면, 우리 이제 택시 기사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택시 기사님은요, 예를 들어서 요금이 3,750원 나왔어요. 그럼 10,000원 딱 주면 알아서 거실음돈을 딱딱 주죠. 그죠? 뭐 한참 계산기 두드리고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10,000원에서 3,500원을 빼면은요, 3,750원 빼면 얼마인지 모르죠? 한번 생각해 볼래요? 안 나오죠? 예, 나이가 먹어서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머리가 잘 안 돌아가죠? 예, 그래요. 그거는요, 나이가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머리가 나쁜 거예요, 네가. 자, 잘 봐봐요. 그럼 2,500원에서 5,000원을 반으로 딱 가르면 얼마일까요? 하나, 둘, 셋. 그래요. 3,750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5,000원하고 7,500원을 반으로 딱 가르면 얼마일까요? 하나, 둘, 셋. 그래요. 너무 잘하네요. 6,250원이에요. 그래요. 자, 그럼 마지막 7,500원하고 10,000원을 반으로 딱 가르면 얼마요? 그렇죠. 그렇죠. 뭐라고요? 예, 8,750원. 그렇죠. 이거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이 중요해요. 이게 새롭게 바뀌었기 때문에 기가 막히네. 자, 끝내죠. 자, 봐요. 앞으로 당겨볼게요. 1. 앞으로 당겨요. 2. 앞에 숫자를 당깁니다. 3. 그리고 4 없고, 자, 5로 가죠. 자, 이쪽 당길게요. 6 가네요. 얘는 7이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쳐줄게요. 얘는 8입니다. 얘는 두 자릿수니까 빼버리고요. 자, 보자고요. 1, 2, 3, 5, 6, 7, 8 끝. 다시 1, 2, 3, 4 없고 5, 6, 7, 8, 9 없고 10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시죠? 그럼 이거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죠. 주일은 어떻게 생기냐면요. 1,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하더라고요. 한번 달력을 지금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써 있어요? 1,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활해야 돼요? 일요일 날이 월요일이다 생각하고 출근을 하셔야죠.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 이틀간 쉬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안 되겠죠. 그죠? 누가 정해놓은 걸까요? 예, 달력은요. 여러분들 보시면 1, 월화, 수목, 금, 토 이렇게 돼 있어요. 오케이. 7입니다. 이거를 도, 레, 미, 파, 솔, 라, 시 이렇게 해도록. 예?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레, 미, 파, 솔, 라, 시도 그죠? 그러면 뭐예요? 이거 미파와 시도에 반음이 있는 거고요. 색깔로 빨주, 노초, 파남보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개인 투자 여러분 인간은요. 본성이라는 게 있다. 인간은요. 태어나면서부터요. 숫자를 가지고 나와요. 몇 개? 2개의 숫자를 갖고 나오는데 첫 번째 3이라는 숫자고요. 두 번째 7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나옵니다. 이게 나한테 상당히 평온함을 느껴주고요. 이게 박자가 맞아서 내가 신체 리듬이요. 잘 돌아가요. 근데 예를 들어서 4나 8로 가버리면요. 이거는 정말 정신적인 고통이 오고 불편한 거죠. 우리가 초등학교 때 그랬죠. 국민학교 때 응원단장이 나와서 어떻게 해요? 그렇죠. 3을 두 번 칩니다. 짝짝짝 짝짝짝 그러죠. 그 다음에 마지막 어떻게 해요? 1, 2, 3, 1, 2, 3 그리고 1, 2, 3, 4, 5, 6, 7 이러죠. 그죠? 그러면 거기 이제 응원단장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거기 응원하는 친구들이 나중에는 여기다가 와우 이러죠. 그죠? 예, 이거 팔았다 이거죠. 그죠? 예, 3, 3, 7 박수라고 그래서요. 7은 매도가 되겠죠. 그죠? 7은 매도예요. 예, 그럼 7% 우회는 누구냐?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가는 거예요. 동학개미한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래요. 괜찮아요. 알겠죠? 이것만큼은 반드시 한번 외워보시죠. 자, 아시겠죠? 분명히, 자, 1250, 그리고 제가 쓸게요. 2500,
외우세요. 자, 3750. 예, 3750 4억고 5,000원에 6250 한번 외워봐요. 그리고 7500. 예, 그래요. 그 다음에 8750. 예, 그리고 이거 10,000원이에요. 자, 어떻게 해요? 250이라는 숫자와 뭐가? 750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예? 4하고 9가 없어. 그렇지? 밑에 250, 750, 1250, 3750. 그렇죠? 6250, 8750, 250, 750. 그래서 1, 2, 3, 4 없고 5, 6, 7, 8, 9 없고 10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걸 왜 써놨느냐? 중요한 거예요. 지금부터. 이걸 왜 써놨느냐? 그걸 아셔야 돼. 드디어 제가 지우개를 씁니다. 그래요. 끝내줘요. 자, 봐요. 제 얘기 잘 들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BPS가 뭐라고 2,000원짜리예요. 오, 그래요. 성수형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더해줘. 그러면 4,000원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아셨죠? 자, BPS가 2,000원이에요, 소장님. 그럼 목표가는 얼마라고요? 4,000원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이제 이 4,000원의 목표가를요. 이쪽으로 대비를 시켜보세요. 4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가야 돼요? 그렇죠. 3750, 3,750원이 목표가가 되는 거예요. 3,750원이. 아셨죠? 그래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제가, 자, 드디어 이제 지우개 갑니다. 자, 잘 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잘 들으세요. 자, 이번에는요. 소장님, BPS가 4,000원이에요. 그래. 그러면 4,000원인데, 그럼 목표가를 얼마를 잡을까요? 오, 그렇지. 당근. 이제 8,00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8,000원은 여기 없잖아요. 있잖아요. 8,750원. 생각을 해봐. 자, 4,000원이니까 8,000원이면 7,500원으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7,500원으로 가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외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고맙습니다. 역시. 자, 그리고 지금 제가 드리는 이 강의는 어떤 강의냐면 바로 스나이퍼 2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기둥이 나오고, 그러니까 매수를 할 위치를 정확하게 잡아내는 거죠. 주가가요, 쭉 빠졌다가 횡보하다가 올라가기 직전에 어느 한 곳에서 저와 같은 모습이 나오고요. 업대응 거래량이 종가지수, 그렇죠. 큰 거래량이 동반했을 때 그 위치에 맞으면요. 저렇게 녹색 화살표에 위에서 서광이 비추고 저렇게 모습이 나오고 선이 촥촥촥촥 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2분의 1, 3분의 1, 그리고 1선, 2선, 3선, 4선, 5선 이런 얘기를 했죠. 그죠? 그 얘기는 제가 차근차근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또 거래량이 되겠죠. 그죠? 어떤 거래량이냐면요. 저 위치에 왔을 때의 거래량으로부터, 그죠? 발생할 때, 자, 무슨 얘기냐면 저 신호가 나왔을 매수 신호 이후에 나의 목표가는 BPS 2배가 되겠지만 퍼센트는 7, 14, 28, 5, 6 단계로 가는데 첫 번째는 저 거래량보다 어떻게 많거나 두 번째는 저 첫 번째 거래량보다 같거나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저 거래량보다 적더라도 70%는 들어와 주면 돼. 이 얘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바로 스나이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스나이퍼가 뭐냐. 자, 이건 바로 저는 여러분들한테 얘기합니다. 주식은 뭐다? 독고다이다. 이런 말을 쓸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더니 명사 스스로 결정하여 홀로 일을 처리하거나 그런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 뭐라고 그래? 독고다이. 주식은요. 독고다이요. 혼자 결정하고 홀로 일을 처리하는 거라니까요. 이재용 부회장, 최태원 회장 이런 분들로 홀로 결정해서 손실을 보던 회사가 이득을 보던 결정하는 거죠. 불로소득이 아니에요. 주식은 뭐다? 독고다이다. 절대 주식은요. 불로소득이 아닙니다. 귀동냥으로 여기저기서 그냥 공짜 문자 보고 카톡 뭐 이래갖고 받고 하는 거 말고요. 정말 어떤 시행착오를 거쳐서 엄청난 손실이 난 다음에 이제 정신 차려서 이제 제대로 좀 해보겠다는데 그것마저 꺾어버리면 그 의지를 꺾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10억 이하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2023년 저것도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 생각이에요. 자, 독고다이 이 사람 뭐예요? 바로 스나이퍼입니다. 그래요. 이 사람 혼자 옥상에 올라가서 가장 중요한 타겟을 갖다가 맞추는 거죠. 돌처럼 변함없이 물처럼 한결같이 이 말씀 딱 두 가지 말씀 드려볼게요.
자, 여기 써놨어요. 제가 뭐라 쓰냐면, 여러분은 지금까지요, 주식은 어떻게 당연히 전문가에게 물어보고 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이유는 뭐예요?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아주 쉽게 제대로 된 가르침을 하는 사람을 저는 못 봤다. 응? 내가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자기가 얘기하면 자기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지를 모르겠어.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개인 투자자는요, 주식을 너무 어렵고 복잡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국민학교 3학년 때 배웠던 막대 그래프라니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전문가들만이 주식을 잘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들에게만 의존을 하는데, 주식은 뭐다? 독고다이다. 네가 알아서 네가 하는 거라고, 주식은. 아셨죠? 저는 좀 특이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쪽에 보면요, 하이즈 항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이즈 항공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서 보면요, 날짜를 한번 볼까요? 자, 이제 화면을 크게 가셔도 됩니다. 감독님, 잘 보세요. 하이즈 항공은, 자, 2020년 10월 29일, 10월 29일,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방송을 마치고, 그 다음날 제가 무료 공개 방송을 이데리온에서 매주 한다라고 그랬죠. 그죠? 그때 나왔던 종목이에요. 하이즈 항공이라는 종목. 여기 날짜 보이시죠? 10월 29일은요, 지난주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서강이 비추고 녹색 화살표가 나오고 지수 2평 평균치보다도 올라왔단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그런데 앞전에도 서강이 나왔어요. 그러나 절대 여기서 나오지 말아야 될, 네? 이 날은요, 여기서 녹색, 이게요, 안 나온 겁니다. 나와야 될 게 나와야 되는데 그건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이해 가시세요? 오케이, 됐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나오지 말아야 될 화살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땡 잡는 겁니다. 얘는 가짜고요, 얘가 진짜라, 그 말입니다. 아셨죠? 그러면 자동으로 선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선들이요, 파파파파박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화면을 크게 좀 가볼게요. 이쪽을 좀 화면을, 지금 이 화면을, 전체적인 화면을 좀 크게 좀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잘 보세요. 목요일 날 종가가 15에 고가가 25 이렇게 발생을 했어요. 잘 보세요. 그러면 자, 길게 보면요, 이게 여러분들 아시는 3월 달에 팬데믹 이후에 주가 횡보한 다음에 이후에 차트가 깨진 다음에 이 하이즈 항공이라는 종목이요, 갑자기 없던 거래량이 훅 이렇게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 그 말이죠. 이거를 다시 좀 확대를 해서 보면요, 자, 첫 번째 나왔던 그 자리, 여기다는 내가 회색 화살표를 해놨는데요, 이것은 바로 포인트 매매라고 그래요. 자, 이 물을 딱 빼봤어요. 영역을 뺐더니요,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 점선 포크, 그리고 빨간색, 점선이 아니라 빨간색 실선은 헌터, 그렇죠? 자, 헌터란 말은요, 저는요, 수년 동안 써왔어요. 그렇죠? 조 바이든 아들 헌터 바이든하고 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이후에 여기서 녹색 화살표 나오죠? 회색은 아닙니다. 녹색 화살표 나오는 이때에도요, 바로 파란색 실선 포크라는 것과 빨간색 실선 헌터가 발생을 했어요. 이날이 목요일이었어요. 이날 무료 방송을 하면서요, 유료 방송 전환해서 그분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나를 시험 한번 해보거라. 그래서 여러분들 사고 싶은 대로 해봐라 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게요. 한번 시작을 제대로 했죠, 그죠? 그러고 밑으로 뚝 밀려요. 아이고 큰일 났네. 아니, 걱정하지 마요. 내리면 감사한 거예요. 오르면 파는 거고, 내리면 감사한 거예요. 그 다음 날도 안 가던데요. 그래요. 그리고 바로 이와 같이 갔죠. 이 날짜를요, 정확하게 보시면 바로 어제입니다. 고맙습니다. 어제가 며칠이다? 자, 어제는요, 11월 3일이죠. 오늘 11월 4일 수요일이니까 어제 무려 24%까지 갔거든요. 24% 안에서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해요. 한 7%만 드세요 라는 거죠. 그러면 1,000만 원이면요, 70만 원이 되는 거고요. 1억이면요, 7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주식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확실해야 돼요. 가만히 있다가 멍하니 멈춰 있다가 풍력 캔들 나오고 G7, K7 나오고 갑자기 빵, 아니야. 오케이, 땡큐, 쑥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알아야 되죠. 그날 이후 더데이부터 스나이퍼와 포인트를 같이 합성을 시켜보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합성을 시켜놓은 겁니다. 얘는 뭐냐면요,
포인트로 보자면 얘는 장중에 매수, 내일 또 매수, 그 다음날 매수, 매도. 이 녹색 녹색 점선이 이 종가로부터 7%예요. 7%. 여기서 여기로부터요. 여기가 7%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게 또 발생해서 매도했겠지. 야, 이날 장 끝에 또 사는 거죠. 장 끝날 때쯤은 또 매수해서 또 사고 또 이때 파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때 또 사는 거죠. 이날 또 사는 거예요. 야, 사, 장중에. 오케이. 팔았습니다. 오케이, 잘했어. 야, 또 사. 괜찮아. 팔아. 또 사. 그러는 거예요. 자, 왜 그러는지는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려볼까요? 자, 그럼 보자. 자! 잘 보세요. 사랑하는 이들리 가족 여러분. 얘 지분율 45%입니다. 그리고요, 매출액 영업이익이요, 흑자죠. 그리고 부채 비율 유불 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76에 800%입니다. 그래서 안정성 지표 보자고 그랬죠. 안정성 지표 봤더니 어때요? 내가 그랬죠. 유등비율, 부채 비율. 유등비율, 부채 비율. 부채 비율이 유등비율보다 3배수가 많으면 이거는 합격이고, 안정권이 200%인데 얘는 지금 320%니까 비중을 얼마나 실을 거냐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BPS 4,600원짜리예요. 4,600원짜리예요.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PD님 몇 분 남았나요? 고맙습니다. 예? 예, 그래요. 4,600원입니다. 여러분 다시 볼게요. 이 하이즈 항공 이때가 4,500원, 4,600원대입니다. 보이세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4,600원 더하기 4,600원. 그럼 8,000원 잡고 1,200원. 그렇죠? 그럼 얼마의 목표가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면 8,750원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아직 멀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잡힐 때, 이렇게 잡힐 때 장중에 매수, 포인트는 그렇지만 이거는 스나이퍼예요. 녹색 화살표 기둥 나오고 무조건 1선에서 5선 안에 들어오면 매수, 괜찮아, 추가 매수, 괜찮아, 추가 매수, 괜찮아, 추가 매수, 쭉 매도. 얘보다 거래량이 1 많거나 2 같거나 두 번째 적더라도 70%거나 그러면 얘는 뭐다? 자, 스나이퍼 2로 볼 때는 일단은 스톱 끝. 예, 1차는 스나이퍼 2에서는 끝난 거야. 1차는 스나이퍼 2에서는요, 이거는 끝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2차 매매는 어떻게 들어갔냐? 바로 포인트라는 겁니다. 포인트 매매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야, 나왔어야. 뭐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안 보이다가 훅! 거래량이 들어오더니 이게 뭐라고 했어요? 막 900만 조 막 이렇게 들어와. 그래요. 그러면요. 언제 사는 거예요? 그래요. 1시부터 3시 20분 안에 여러분들은 이거를 사시는 거예요. 아까 장부 봤으니까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여기까지 이해 가셨어요? 오케이. 그래, 알았어요. 자, 그래요.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자, 그러고요. 이날 판 거죠? 이날 샀으니까 이날 팔았죠? 이게 7%라니까. 여러분 7% 큰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 3과 7이라는 숫자. 자, 얘 팔았어요. 그럼 이때 또 기둥이 나오고 이렇게 회색 화살표가 나오면, 기둥이 나오지 않더라도 회색 화살표와 요 빨간 라인이 시가를 뚫어버리면, 시가를 딱 대주면 얘도 장중 끝날 때쯤 사는 거야. 1시부터 3시 20분. 그래요. 또 샀어. 이때 또 파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얘는 뭐요? 어제 또 매수를 한 거죠. 그렇죠? 이게 실장중에, 지금 실장중에 매매를 한 종목을 가져다가 저는 여러분들께 방송을 해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의 개인 투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제 일어난 일들, 그와 같은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게 진실된 거죠. 그죠? 자, 코비드-19 그날이요, 더데이 애프터, 즉 S라인. 지난주, 지지난주에는요, 3월 11일 이후 성수장이 코로나 때문에 대전에서 내려가서 올라오지 아니하고 무엇을 했는지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매주 수요일 기억하시고 밤 11시, 그리고요 목요일, 즉 그 다음 날은
이데일리 온에서, 저는 이데일리 온 전문가입니다. 이데일리 온에서 장중 무료 방송을 진행합니다. 많이 오셔서요. 오늘 방송에서 하지 못했던 아웃사이드한 이야기도 좀 나눠보고요. 아셨죠? 그러니까요. 어쨌든 내일은 항상 목요일은 이데일리 온에서 무료 공개 방송, 그리고 수요일 날은 밤 11시에 성수상이 나오는 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빠르게 왔습니다. 벌써 1시간이 훌쩍 지났네요. 저는 또 다음 주에 좋은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좋은 시간 되시고요. 건강 유의하시고, 저는 이데일리 온의 성명석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